유튜브 보시다가 너무나 그럴듯한 썸네일이나 영상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적 다들 최근에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유, 그럼요. 깜짝 놀라서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진짜 놀라서 눌러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허탈함을 넘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해지죠. 특히 그 대상이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아티스트,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더더욱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이곳은 우리 아티스트와 영웅시대 여러분을 위해 세상의 정보들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대화의 장, 영웅스쿨입니다. 네, 영웅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네요. 맞습니다. 최근 우리 아티스트의 어머니 그리고 원조 멜로스타 배우 이영화 씨를 둘러싸고 퍼졌던 그 황당한 가짜 뉴스 사태 있잖아요. 오늘 그 이면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사건이었죠. 단순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뜬 소문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예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영상까지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서 대중의 눈을 속이려 했던 악질적인 사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 교묘한 덫을 어떻게 피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다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였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하고 사랑받는 가수의 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이영하 씨가 재혼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이야기죠. 더 충격적인 건요. 글쎄,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선을 접고 입장하는 모습이라며 동영상까지 조작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캠핑을 갔다는 둥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짓말까지 지어냈고요. 이건 마치 누군가 아주 자극적인 삼류 막장 드라마 대본을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삼류 막장 드라마. 네, 그래놓고 동의도 전혀 받지 않은 채 현실 쪽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진짜 사람들을 강제로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무대 위로 뻥 밀어 넣은 것과 같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삼류 막장 드라마 무대라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섬뜩한 이면이 있습니다. 섬뜩한 이면이요? 어떤 걸까요? 이 무대 뒤에서 조명을 켜고 대본을 쓰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강제로 무대에 올린 주인공들이 어떤 상처를 받던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 오로지 자기들 목적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헛소문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냥 카더라 수준이었다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산업이요? 어휴,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뜻이죠. 네,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들이 활동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영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그럴듯해서 진짠가? 하고 순간적으로 뇌가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고가의 장비나 뛰어난 편집 기술이 없어도 되거든요. 아, 요즘 막 인공지능 이야기가 많던데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이용하면 유명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단 몇 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분 만에요. 이들은 대중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키워드를 아주 영악하게 조합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티스트처럼 검색량이 엄청난 키워드 말이군요.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팬덤을 보유한 국민 가수,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시니어 배우, 여기에 재혼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섞는 겁니다. 아, 그렇게 섞어놓으면 진짜 안 누르고는 못 빼겠네요. 네, 클릭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썸네일을 공장처럼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티스트나 이용하 씨는 한 명의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흥행 키워드에 불과했던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영웅시대 분들처럼 아티스트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고 정보를 접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아, 우리가 타깃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속상하네요. 네, 깜짝 놀래서 클릭하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분노해서 공유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조회수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분들을 하루아침에 거짓말의 한가운데로 던져버린 거군요. 그렇다면 그 폭력적인 무대 위에 예고도 없이 강제로 끌려 올라간 당사자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영하 씨가 직접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여셨잖아요. 우리 아티스트의 어머니와 일면식도 없고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억울함을 토로하셨죠. 이영하 씨 본인이 겪었을 당혹감과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사실 최근 방송가에서 시니어 배우들을 상대로 한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다른 배우분 가짜뉴스 본 적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을 두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위독하다, 심지어는 사망했다는 등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을 예사로 만들어냅니다. 어휴, 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진짜 천벌받을 짓이에요. 이영하 씨 역시 이런 대한민국의 척박한 인터넷 문화를 지적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영하 씨의 해명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나요? 본인도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의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억울해서 화를 내셔도 모자랄 판인데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명웅 씨는 도대체 무슨 죄냐. 난 한 것도 없이 이명웅 씨의 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뭉클하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억울한 상황인데 왜 이영하 씨는 그토록 우리 아티스트에게 미안해하셨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이영하 씨라는 선배 연기자의 깊은 내공과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배로서의 품격이요? 네, 이영하 씨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오셨잖아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잣대도 견뎌온 분입니다. 아, 유명세라는 게 참 무서운 거니까요. 대한민국 최고 톱스타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잘 아시는 거죠. 특히 내 때문에 내 가족이 억울하게 입방아에 오르내릴 때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뼈저린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나 때문에 그 착하고 성실하게 음악하는 후배가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큰 상처를 받았을까를 먼저 헤아려 주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는 진짜 어른의 시선인 거죠.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현재 대한민국 최고 반열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대중의 관심과 무게를 견디고 있을 후배를 향해서 선배로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먼저 내비친 겁니다. 내가 겪는 억울함보다 후배와 그 가족의 마음을 먼저 감싸 안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 본받을 점이 많죠. 그 따뜻한 배려에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팬분들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응원하는 아티스트와 그 가족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을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은요. 진짜 가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크게 놀라고 또 감동받았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감동받으신 지점이요? 바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아, 우리 팬분들 반응이요? 보통 자신이 아끼는 연예인이 이런 자극적인 루머에 휘말리면요. 팬덤 내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맞아요. 막 난리가 나죠. 인터넷 공단은 분노로 가득 차고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진흙탕이 되기 일쑤거든요. 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저도 팬분들이 남기신 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질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어떤 반응들이 인상 깊으셨나요? 막 화만 내시는 게 아니라 이건 두 연예인 모두를 괴롭게 하는 악질적인 헛소문이다. 이용하 씨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다. 죄송해서 어쩌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참 성숙한 태도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수님이 가족 일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분노의 화살은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겨냥하되 무대에 강제로 끌려 올라간 두 피해자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이었죠. 그게 바로 성숙한 팬덤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이른바 왕관의 무게라는 사실을 아주 우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팬덤, 멋진 표현이네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태도가 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깨부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를 겪으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싶다가도요. 솔직히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영상이 막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면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아유, 그럼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요. 당장 쫓아가서 이거 다 조작입니다.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댓글이라도 당장 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진짜로 믿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과 답답함 정말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억울하게 모함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지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당장이라도 오해를 바로잡고 싶잖아요.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이버 레카들의 덤벌이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아, 그 조회수로 돈 번다는 구조 말씀이신가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영상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지능이 없습니다. 아, 진짜 내용이 뭔지 모르는군요. 네. 오직 사람들이 이 영상에 얼마나 많이 머물고 얼마나 많은 반응을 보이는가, 즉 시청자의 관여도만을 측정합니다. 반응이라는 건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그 영상에 들어가서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순간, 그리고 영상이 너무 괘씸해서 싫어요 버튼을 꾹 누르는 그 순간조차도 알고리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싫어요를 눌러도요? 뭐라고 계산하는데요? 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반응하는 걸 보니 이 영상은 아주 흥미롭고 가치 있는 컨텐츠구나.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리려고 남기는 반박 댓글조차도 결국 그 가짜 뉴스를 더 멀리 퍼뜨리는 연료로 쓰인다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상처 위에 더러운 파리떼가 앉았길래 그걸 쫓아내려고 막 손을 휘저었는데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파리떼가 더 몰려들고 상처는 크게 덧나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무기력해지는데요. 우리는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전혀 무기력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리떼를 쫓으려고 손을 휘젓는 대신에 파리떼가 아예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요.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요.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이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분노와 클릭입니다. 이 분노를 수익으로 바꾸는 악랄한 구조를 끊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그냥 무시해라 이거군요. 네, 아무리 자극적인 무대를 만들어 놓고 북을 치고 장구를 쳐도 관객이 쳐다보지도 않고 철저히 무시한다면 그 무대는 곧바로 폐쇄됩니다. 아, 애초에 클릭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조용히 극장에 불을 꺼버리는 거죠. 조용히 극장에 불을 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소재를 버리고 떠납니다. 영웅시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성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아티스트를 믿어주는 그 단단한 마음가짐이요. 네. 수백 개의 반박 댓글을 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짜뉴스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와, 조용히 극장에 불을 꺼버린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팍 와닿네요. 악의적인 사람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만의 굳건한 성벽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 그 자체보다 그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티스트를 향한 팬들의 굳건한 믿음과 연대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영웅시대의 그 굳건하고 따뜻한 품격이야말로 이 혼탁한 디지털 시대의 가장 빛나는 훌륭한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타인의 삶을 마구 짓밟는 무책임한 가짜뉴스의 서늘한 민낯도 확인했고요. 씁쓸한 현실이죠. 동시에 그 쓰라린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아픔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배려해 주신 이영하 씨의 진짜 어른다운 태도, 그 따뜻함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아파하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두 피해자 모두를 보듬어안은 영웅시대 여러분의 눈부신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크게 흔들림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그 팬덤의 진짜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본보기를 한국 대중문화계에 남겨주고 계십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려고 밤낮으로 쏟아붓는 그 엄청난 시간과 노력, 집요함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부지런하긴 하죠. 만약 그 에너지를 단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나누고 있는 따뜻한 선행들 있잖아요. 그 선한 영향력을 알리는 데 썼다면 우리 세상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살만하고 아름다워졌을까요? 참으로 묵직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그쵸.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남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눈부신 빛을 훔치고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보려는 참 안타까운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하지만 중요한 진실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깃에 깔린다고 해도 별은 오히려 그 어둠을 배경 삼아서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빛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지치고 무너뜨리기는커녕 우리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 더 굳건하게 뭉치고 손을 꽉 맞잡게 하는 아주 단단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영웅시대 여러분, 혹시라도 가슴 한구석에 아직 남아있었던 속상함과 상처에 작게나마 저희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가 닿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어대도 여러분과 우리 아티스트가 함께 걷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이 성숙한 사랑과 단단한 연대가 가짜뉴스를 멀리 밀어내고 세상 곳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기를 저 역시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더 행복하시길 바라는 진심을 듬뿍 담아서요. 오늘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우리 아티스트의 상징적인 인사로 아주 따뜻하고 힘차게 대화를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건행! 건행!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